안녕하세요. 감성동네 복덕방 락원입니다. 오늘은 도시개발 사업 중에 환지 방식에 대한 내용과 관련 내용으로 경매 물건이 올라온 게 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도시개발 사업이란 주거, 상업, 유통 등의 복합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말 그대로 개발되지 않은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에요. 흔히 도심을 개발한다고 하면 보통 재개발을 많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재개발은 기존의 노후화된 도심 시가지를 다 부시고 다시 개발하는 것이고, 도시개발 사업은 아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형태로 존재하는 지역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주 철거 단계가 간소화되어 진행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의 방법으로는 토지를 돈으로 보상하는 사용 수용 방식, 주로 LH에서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땅으로 다시 되돌려주는 환지 방식, 마지막으로 이 둘을 짬뽕한 혼용 방식이 있는데요. 오늘은 환지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환지 방식은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땅 위에 도로와 공원, 상하수도 등의 기반 시설을 만들어 땅으로 되돌려주는 사업 방식을 말합니다. 도로도 깔아주고 공원도 만들어주니 완전 이득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결과적으로 보면 맞는 말인데 세상에 공짜는 없죠. 개발되지 않은 논밭이었던 땅에 도로도 놓고 이것저것 살기 좋게 만들어서 다시 되돌려주는 것이니까 개발비가 필요하겠죠? 그 개발비로 우리의 땅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져가는 땅의 비율을 감보율, 토지부담률이라고 하고요. 논밭이었던 내 땅 1000평을 개발해서 개발비로 가져가는 감보율을 적용하고 나면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받을 평수가 정해지는 거죠. 특이사항이 없는 한 최대 50%고요.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60%, 총회를 거치는 경우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내 땅은 작아지는 것이지만 논밭이었던 내 땅에 아파트와 상가 등이 들어서는 것으로 향후 미래 가치는 상승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도시개발 사업구역이 지정된 토지가 경매로 나와서 그 물건을 예시로 한번 살펴볼게요. 사건 번호 2020 타경 55468 수원지방법원 본원관할이고요. 매각기일 2020년 11월 4일,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도일이 192-2번지, 농지이며 토지만 매각에 지분 매각이에요. 토지 면적은 286.5제곱미터로 86평 정도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땅 개발비를 50% 주고 나면 43평의 땅을 받게 돼요. 물론 이 감보율은 아직 정해진 상태가 아니고요. 예시입니다. 기존에 땅이나 건물을 갖고 있으면 재개발은 보통 새 건물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권을 받게 되잖아요. 도시개발 사업은 중간에 과정이 한 번 더 있는데요. 환지 시에 바로 아파트를 받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가 들어설 땅, 대지 지분을 받는 거예요. 향후에 시공사가 아파트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을 통해서 얻은 수익을 분배받거나 또는 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권을 협의를 통해 취득하는 거죠. 이 물건은 신건으로 최저 매각 가격 8,924만 4,750원부터 시작해요. 보증금은 최저 입찰가의 10%인 893만 원이네요. 여기까지 보면 일반 농지지분 매각 물건에 건물까지 올라가 있어 법적 지상권을 따져봐야 하는 귀찮은 물건이라 많은 분들이 그냥 넘기실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토지 이용 계획도를 보면 중간에 눈에 띄는 게 몇 개 있어요. 앞서 공부한 도시개발구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까지 지정되어 있네요. 이런 경우에는 해당 토지가 앞으로 개발이 될 수도 있다라고 지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야 돼요. 시청 홈페이지나 민원을 통해 살펴보면 향남 도의지구라고 개발계획이 수립 지정되고 고시됐어요. 2019년 11월에요. 면적을 보면 대략 4만 제곱미터에 그중 주택부지는 총 2만 4천 제곱미터로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합쳐 547세대가 예정되어 있네요. 그중 아파트 529세대면 중형 단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토지 소유자에 관한 토지 명세서를 살펴보면 앞서 경매 물건으로 나온 도일이 192번지 소유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토지 이용 계획도를 통해 어떻게 구역이 정해졌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향남 도의지구라고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와 조감도를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 이곳은 전체 토지 등 소유자가 30명이고 두세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가 보상 협의를 마무리한 상태라고 하네요.
조합 설립은 9월 1일 기사에서는 아직 안 됐다고 나오는데 확인이 필요하고요. 보통 조합 설립은 되고 들어가야 하는 게 안정적이니까 조합 설립이 됐다면 좋겠죠. 다음으로 지도를 살펴보면 앞으로 개발 계획이 많이 잡혀있는 서산이 눈에 띄고요. 향남은 수원과 평택 사이에 위치해 있어요. 좀 더 확대해보면 향남읍 이 지역인데 바로 옆에 화성 종합경기타운이 위치해 있어요. 총 좌석수 35,000석으로 엄청 큰 경기장이라 국가대표 축구 경기도 종종 한다는데 아마 아실 분들도 계시겠네요. 이 인근 호재로는 아래 1.5km 부근에 서해선 향남역이 2022년 들어설 예정인데요. 이 서해선이 송산에서 신안산선으로 연결이 돼서 향후 철도로 서울을 왕래하게 한다는 도시계획입니다. 현재는 역도 없고 아파트도 없어서 많이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데 향후에는 버스로 향남역까지 시간이 많이 단축되지 않을까 싶고요. 인근에 신축 아파트가 없어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좀 있을 거라고 예상하네요. 인근 아파트 시세를 살펴보면 대략 1억대에서 3억대 정도 하고 있고요. 정리하면 토지 매매이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주택수에 상관없이 접근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조합 설립 단계면 개발 초기이기 때문에 단계별 시세 상승분에 대한 이득이 큰 점과 주변에 구축 아파트들이 꽤 있어 신축 수요가 좀 있을 거라는 예상, 그리고 2022년 향남역이 개통되면 인근 시세가 아무래도 지금보다 뛸 거라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메리트가 좀 있고요. 다만 따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지만 조합이 설립되지 않았으면 혹시나 엎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담이 있고요. 지분 물건으로 사업이 엎어질 경우 투자금이 장기간 묶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높은 확률로 법적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을 거라 대출 여부도 필히 확인해야 할 부분이고요. 보통 법지권이 설정되면 대출이 힘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역세권인 부분이 좀 아쉽고요. 이상으로 도시개발 사업 환지 방식과 그 경매 물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